먼저 가장 핫한 인물, 바로 이 두 사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고 내일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남을 하는데요.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과 더불어 2차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을 찾은 이방카 선임 보좌관 문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 만찬 전에 비공개로 40분가량 이렇게 회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요청으로 비공개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상춘제에서 간단한 접견한 다음에 만찬을 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비공개에 했었고 지금 배석한 인원을 보면 단 4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배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지금 마크 래퍼 지금 주미 대사 대리가 이렇게 4명만 참석을 해서 비공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이 부분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해석자 면면을 봤을 때 안보 관련 이슈니까 안보실장이 배석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 제재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북핵 문제 관련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어제 만찬장이죠.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 강화시키고 영합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어떠세요? 이 지금 대화 내용이 조금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대화가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줬다고 하면 이제 이방카 보좌관의 얘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압박, 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북한을 향해서 필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양측 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남북 대화를 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한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즉 비핵화나 아니면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진전된 어떤 변화가 없는 이상 제재와 압박은 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잘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이방카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나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서 압력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북한에게 뭐 잘못된 사인이랄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너희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퍼주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봐서 두 사람의 메시지가 저는 적절하게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갑자기 곧바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또 내놨어요. 이 북핵 지금 관련해서도 뭐 군 유지에 소요되는 수입 원료 원천을 끊기 위해서 재무부가 행동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참 딸의 방안과 오묘하게 지금 시기가 겹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김여정이 그 평양 초대를 하고 갔을 때 미국에서 뭐 남북 대화에 대해서 그 거부 반응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그 한국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미국이나 다 조건이 맞았을 때 그 조건이란 게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북 대화 자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또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김영철의 방남 직전에 강한 대북 제재를 또 하나를 내놓는다는 거는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남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의 소통이 잘 되는 데서 오는 그런 양동작전이라고 하면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은 우려할 바가 전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는 제재 대상 사람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우려로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한미 공조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뭐 지금 이방카 방북 그 이방카의 방안도 그렇고 봐서는 좀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제재가 대화 국면을 끌어냈다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방카 보좌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뭐 최대 압박, 최대 수위 이렇게 하는 거에 아버지는 또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이렇게 숨통을 점점 이제 북한의 숨통을 점점 조이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대화의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어제 한미 지금 회담을 했을 때 이방카 대통령이 했을 때 공동된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한미에 지난 25년간의 북한 비핵화는 실패를 했었다. 네. 이번은 달라야 된다는 데서는 그 두 명이 생각이 같았었거든요. 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잡은 이 대화의 기회에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방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삐를 쳐야 된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 결론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대화가 먼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을 견디다 못해 북한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방법 양쪽에서 계속 쪼이겠다. 그런 의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의지는 있는 건가요? 미국이 북한하고? 그러니까 그 대화의 의지라는 게 우리가 먼저 하지 않겠다. 지금 급한 거는 북한이다라는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저번에서도 거리를 뒀던 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대화에 나올 때까지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보일 때까지의 방법론 차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미국 대표단 네.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연평에 있는 미국 홍보관 US 하우스에서 했는데 샌더스 지금 미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짐 리시 미 상원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음 단계 스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재 더 강력해질 것이다. 스트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고삐를 질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더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대화의 여부, 북한과의 대화 여부, 일단은 태도 변화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먼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김동철과 만날 것이다 이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 부분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번 폐핵식 때는 북측과 만날 계획 전혀 없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고강도 제재, 단계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어제 만찬장 분위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막 어둡거나 무겁거나 그렇지만은 네. 또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방카가 K-팝에 대한 뭐 얘기도 꺼내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기억하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베이징을 방문했을 맞아요. 때 네.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진핑이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이랬었는데 중국어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방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어도 좀 가르쳐서 다음번에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K-팝을 특별히 누구라고 찍진 않았어요. 어느 가수를 찍진 않았는데, K-팝의 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모습을 자기가 자주 집에서 본다. 즉, 아라벨라죠. 아라벨라라는 첫째 딸이 K-팝 우리 가수들이 공연하고 노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모습이 집에서 종종 있는 걸 보면 네. K-팝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K-팝도 따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불만이 있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강한 압박을 통한 대화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가는 거죠. 우리 정부도 저는 거기에는 동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도 대화는 하되 대화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비핵화나 아니면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점은 명확한 거니까 네. 북한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내일 폐회식에 김영철이과 이제 이방카가 만나느냐, 과연 둘이 현장에서 어떤 좀 서먹서먹한 좀 모습이 연출되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채널A와 동아일보가 이방카 보좌관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미 대화 조건에 대해서 이방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최대 압박이 전략이다. 동맹국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성진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이 북한 대표단을 만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북한이 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나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에 지금 어떠한 모멘텀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1차 비밀 해동이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계획식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펜스 부통령이 미국 기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김영남과 악수를 거부하고 5분 만에 이 선정이 나오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그러면서 상호 무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영남이 먼저 다가왔다면 자기는 악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 뭐 비공개 해동이 잡혔긴 했었지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영철이 지금까지 예정된 그런 만날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우연찮은 기회라도 만난다면 북한이 먼저 다가온다면 우리가 피하진 않겠다. 그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본다면은 이번에 동행했던 지금 후커 보좌관이라든가 예전에 김영철과 한번 접촉했던 경험이 있는 후커 보좌관을 대동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만남까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계획된 만남은 없겠지만 우연히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무산된 그 북미 대화 얘기도 있었지만요. 이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랑 김여정 회동 중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중재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비공식적인 이 접촉장 마련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좀 장소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저번에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청와대였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안방을 내줄 테니까 비공개로 양측이 만나라라는 공간적인 요소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영철조차도 지금 청와대 밖에서 만나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밖에서 이렇게 양측이 비공개로 만날 만한 공간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미 1차 이 중재에서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이 안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안고서 양측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폐식에 무리해서 억지로 만남의 자료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연찮은 기회라도 만난다면 그것으로 좀 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